저자는 왜 토론에 힘을 실어주려 할까요? 또 이것이 답이다 라고 말한 데에는 어떤 부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까요? 먼저 누구를 위한 책일까 생각해 봤을 때 처음엔 학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읽다 보니 학생을 둔 부모겠구나. 더 읽어보면 교육자들한테 필요한 책이네. 아니네. 정치야, 정치. 더 나아가서 나구나. 내가 알아야겠구나 싶었고요. 결국 모두에게 필요한 기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읽기 시작했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중 영향을 두고두고 받는 매스컴을 통한 정치적 토론에 문제가 크다는 판단이 들었고 또 대안은 없을까? 이 점에 초점을 두면서 읽어보았습니다. 물론 스스로도 토론적 힘이 생길까 하는 기대도 있었고요. 대한민국의 미래, 정말 토론에 있을지 책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보편적인 토론의 기술은 사실, 가치, 의지, 문제 제기로 나눕니다. 이 기본적인 나열은 첫 번째, 객관적 사실에 주관적 가치를 더해야 함을 말하고 두 번째, 많은 사람이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지 않고 말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세 번째, 사실과 가치를 구분해야 말과 글에 뛰어날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토론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설프게 토론을 배운 사람은 싸워서 이기는 게 전부다 착각하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무시한다고 합니다. 토론의 목적은 합의점을 찾아야 하고 그 지향점은 실천이죠. 또 이것은 결국 사람을 위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시간을 내서 토론을 하죠. 화의부동을 알면 튀면서 지지를 받는다. 토론이든 토의든 논쟁이든 결국 여러 의견을 하나의 결론으로 취합하고 결론을 내야 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같음을 지향하는 것, 곧 화의부동이 토론의 정신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시작해야 합니다. 토론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 안의 답도 중요하겠지만 상대의 의견에 허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나의 주장에 힘을 모으는 것이 관건인데요. 그러기 위해선 질문이 중요합니다. 질문 리스트는 미리 작성해두고 가능한 한 작게 쪼개서 나누는 게 좋습니다. 가벼운 질문에서 단계적으로 깊게 들어가야지 처음부터 두루뭉술한 질문은 득이 안 되겠죠. 질문만큼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도 질문을 풍성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경청의 힘도 큽니다. 토론은 절차가 있는 공식적인 대화입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핵심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두 갈씩으로 말하는 것을 권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을 앞에 두고 그 이유를 설명해가는 방식이죠. 목소리와 몸짓 언어가 설득력을 좌우합니다.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용을 전달하는 사람의 태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가장 큰 55%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목소리와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전달자의 적극적인 표현이 없으면 점수를 얻기 힘들겠죠. 요지는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예컨대 이런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요지, 왜냐하면, 예컨대, 그래서. 초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배운 것 같은 느낌의 이 단어들을 소홀히 여길 수도 있겠지만 언제나 어떤 부분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이 요소들이 요즘 토론에 빠져있기 때문에 듣기가 좀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요지는 알겠는데
본질적이고 권위적인 논증이 없는 호소에 가까운 토론자는 불편합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에는 모든 것을 흑백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지금 어른 중에도 어른아이의 모습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죠. 토론 능력과 인성은 비례한다고 합니다. 토론에 지고 사람을 얻으면 이기는 법이라고도 하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론은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 하나가 되기 위함인데 우리의 토론을 보면 목표가 다른 것 같아 좀 씁쓸합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진짜 원하는 것은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기를 바랍니다.